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유통. 유통 잘 아세요? 아, 유통 대단하죠.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누가 대단하죠? 제가 대단하죠. 유통에 두통 아니에요? 현금 유통 아, 잘합니다. 현금 현금 유통. 유통 잘합니다. 아하. 쿠팡 얘기할 건데 쿠팡이 정말 나스닥 상장할 때 어마어마했잖아요. 100조. 네. 100조. 적지 않은 회사가 100조. 이래서 미국물 먹어야 되는 건가? 막 그런 생각도 했고, 근데 막 주가 박살났다가 저는 사실 작년 말에 이제 에비타 흑자 전환 한다 그래서 주가 반짝 오를 때 너무너무 사고 싶었어. 왜냐면 쿠팡이 좋거든. 쿠팡이. 쿠팡 좋아요? 내가 이번에 이제 일요일 날 골프를 치러 가는데 경기 좋다. 아 진짜 돈 다 막 아껴가지고 용돈 다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 가는데 네. 공이 없네. 오. 그래서 공이 없어서 어디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시켰는데 수요일 낮에 시켰는데 네. 이놈들이 목요일에도 배송을 안 해주는 거네. 오. 상품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또 주말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이마트 가서 사야죠. 에이 요새 누가 또 비싸잖아. 그래요? 그러면요? 바로 쿠팡에 검색해서 딱 시키니까 토요일 낮에. 오. 토요일 낮에. 제가 목요일 날 시켰어요. 목요일 오후에 시켰으니까. 네. 바로 토요일 낮에 보내줘. 얼마나 편해. 아이 고맙습니다. 쿠팡 좋다고요? 쿠팡 좋죠. 아, 쿠팡 좋다. 그리고 온라인 그거 재미있잖아. SNL. 알겠습니다. 너 SNL. SNL. 아, SNL 쿠팡 플레이 좋죠. 너무 재밌잖아. 좋습니다. 그다음에 축구 이런 것들도 쿠팡에서 안 하나? 아이 쿠팡 하죠. 네. K리그 중계권. 아이고 너무 재밌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쓸데없이 얘기한 게 지금 기술적으로 됐어요. 이제 가도 돼요? 아, 다 가도 됩니다. 가도 됩니까? 아. 아저씨 사실 나 쿠팡 아이디도 없다 이놈아. 골프곡 산 얘기를 내가 왜 2분을 듣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와이프한테 시켜달라고 했어. 나 쿠팡 아이디도 없어. 클로징 벨 보고 온대잖아. 어떡할 거예요? 자, 심층 인터뷰 우리 3프로TV 이주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셔놓고 저희가 제가 뭔가 이렇게 좀 덜 들고 와서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저 때문에 좀 희생하셨네요. 네, 제가 박재영 차장님이 죄송해요. 사실은 골프도 안 치죠. 저번 적 자,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그 리테일러 얘기 좀 해주신다고요? 네, 일단 그 쿠팡 실적이 얼마 전에 발표됐고 우리나라 분들 가운데 쿠팡 관심 많이 갖고 계셔서 쿠팡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요즘에 이제 뭐 반 쿠팡 연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저 뭐죠? 알리랑 테무 요즘 눈에 많이 띄지 않나요? 아 알리. 근데 나 그러니까 알리에서는 못 사겠던데. 테무도 비슷한 컨셉인데 그래요? 뭐 테무? 네. 처음 들어보네. 중국 직구 플랫폼인데 이런 오. 것들도 좀 떠오르고 있어서 좀 비교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좀 전해드리면, 그러니까 국내 유통산업은 거의 이제 쿠팡이 좀 점령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쿠팡이 자리를 잡았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쓰게 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대만으로 진출하고 요런 그래서 이미 국내는 좀 먹은 것 같고 네, 싹 잡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출연자들 경쟁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일단 실적 발표된 거를 말씀드리고 쿠세권 얘기 들어보셨죠? 쿠세권. 네. 쿠팡 새벽 배송이 되는 것을 쿠세권이라고 그렇죠. 합니까? 쿠세권이라고 하죠. 아. 네. 부부들의 그 부부 싸움을 줄여주는 쿠세권. 남편 왜 부부싸움을 왜 줄여줘? 남편 마트 안 가도 되니까. 요새 누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여성분들도 같이 가야죠. 뭐 남자한테 심부름만 시키면 됩니까? 어쨌든 그래서 속상하네. 자 3분기 실적만 보면 아마 다들 들으셨을 텐데 네. 매출이 8조 원을 기록했어요. 아이고 잘했다. 그리고 12개월 누적으로 보면 거의 30조 원을 기록했어요. 잠시 후에 제가 국내 유통업체들하고 한번 덩치 크기를 비교해 드릴 건데 네. 굉장히 큰 편입니다. 자 그리고 뭐 영업이익도 잘 나왔고 활성 이용자 수가 2천만 명 넘은 것도 다 들으셨죠. 우리 5천만이잖아. 우리 인구가 5천만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유치원생, 초등학생 빼고 네. 하면 다 쓰는 거네요. 근데 이제 활성 이용자라고 하는 건
해당 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독자 수랑은 좀 상관이 없어요. 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어쨌든 국민 절반 가까이가 활성 이용자 수고 그리고 통상 덩치가 커지게 되면 성장률은 줄어들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활성 이용자 수도 뭐 그러면 뭐 1,000만 명일 때 성장률과 2,000만 명일 때 성장률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죠. 지난 1분기에 활성 이용자 수 성장률이 5%였고 2분기가 10%였고 이번 3분기는 14%였어요. 왜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러니까 활성 이용자 수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구독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한 번 이용한 해당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이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일을 많이 했나? 사용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 실제로 사람들이 락인 효과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고 한 번 구매하려고 했던 걸 두 번 구매하려고 하게 되고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해.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 락인 효과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이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나왔었는데 쿠팡 이츠랑 같이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 그것도 좋아. 쿠팡 이츠 지금 10% 할인 세일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민은 뭐 아무것도 안 줬는데 네. 쿠팡 이츠 주니까 배민도 그때부터 이제 할인 그때부터 배민 사는 거야. 할인 들어가기 너무 시작하죠. 좋아. 네, 이번 컨퍼런스 콜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쿠팡 이츠를 사용하는 와우 회원이 지출하는 비용과 쿠팡 이츠를 사용하지 않는 와우 회원이 지출하는 비용을 비교해 보니 쿠팡 이츠를 사용하는 와우 회원이 2배가량 더 많은 지출을 했대요. 충성 고객이네요. 더 많이 아닌가? 쓰는 거예요. 네. 이츠도 쓰고 이츠 쓰다 보니까 뭐 쿠팡도 사고 쿠팡 사다 보니까 아야 배민보다는 쿠팡에서 좀 할인해 주네 하면서 이츠 또 쓰고 하니까 쿠팡 플레이도. 쿠팡 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사실 근데 이런 것도 다 비용 부서긴 하잖아요. 플레이도 이제 돈 나가는 그죠. 거고 이츠도 사실 돈 나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은 락인 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사람이 쓰는 돈이 더 많아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했네. 그러니까 쓸데없이 돈 쓴 게 아니라 네. 괜히 OTT 한답시고 깝쳐서 거기서 적자만 나는 게 아니라 그 OTT를 보는 사람들이 쿠팡의 충성 고객이 된다. 네. 그런 논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락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시죠. 그럼 네. 이 표는 뭐냐면 그 사업 부문별로 매출과 이익을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가 프로덕트 커머스라고 해서 이게 그냥 쿠팡 뭐 로켓 배송이니 뭐 로켓 그로스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고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에 보이는 게 디벨로핑 오퍼링이라고 해서 이건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 비중은 작습니다. 2억 달러니까 62억 달러 전체 매출 가운데 2억 달러니까 비중은 작은데 여기에 뭐 쿠팡 플레이, 쿠팡 이츠 이런 것들 나오고 있거든요. 뭐 대만 진출한 것 그것도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적자예요. 그러니까 현재 쿠팡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쿠팡을 통해서 로켓 배송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면 그 돈으로 플레이, 이츠, 대만에 투자하고 있는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아니, 좋은 점이 아니라 이게 눈에 띄는 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표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네. 이거 현금 흐름표인데요. 이게 맨 왼쪽에 보이는 게 2022년 9월 30일 이때만 하더라도 현금 흐름 마이너스였었어요. 그리고 지금 근데 이 5분기 연속 지금 흑자 이어가고 그렇네요.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분기에도 마이너스다가 지금 보시면 4천만 달러 그러니까 그쵸 아니죠 4억 달러 10억 달러 18억 달러 이렇게 현금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 2분기에 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약간 그 뉘앙스가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거란 뉘앙스를 지난 2분기에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현금 흐름이 지금 10억 달러 정도 뭐 손해볼 거 다 보고 돈 쓸 거 다 쓰고 났는데도 10억 달러의 현금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적으로 좀 투자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비춰줬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대만에 투자하고 있고 이츠에서 이제 10% 할인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쿠팡은 이제 투자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쿠팡의 투자가 끝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물류센터도 첨단 물류로 좀 바꿔야 되고 그리고 대만 투자 이렇게 해야 되고 이츠에서 사람들 락인 효과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투자하는 게 지금 덩치를 좀 비교해 드릴 건데 그 쿠팡이 한 분기 매출이 8조 원이라 그랬잖아요. 신세계가 지난 3분기 매출이 1조 5천억 정도 났어요. 예? 신세계 이익 말고 이마트 빼고 매출이 신세계는 1조 5천억 정도 났고 이마트는 아직 3분기 실적은 발표 안 했거든요. 이마트 3분기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2분기로 한번 보면
7조 2,700억 정도 매출이 났어요. 뭐 그래도 약간 비등비등. 네, 그러면 이제 범신세계 가로 우리가 좀 해보면 합치면 지금 한 어느 정도 될까요? 8, 9조? 9조 원 정도 되죠. 한 분기당 매출이. 근데 이제 쿠팡은 한 8조 원 정도 지금 된 거고. 그리고 롯데쇼핑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유통 1위였죠. 1위는 공룡은 롯데였었어요. 근데 롯데쇼핑도 매출이 지난 3분기에 3조 7천억. 좀 약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작아졌죠. 그렇네요. 네. 근데 이게 숫자만 비슷하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질적으로. 네. 그 질을 한번 보여드리면 그 예를 들어 이마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마트가 그 3분기 안 나왔으니까 2분기로 비교할게요. 이게 직접 비교는 아니지만 대충 감만 잡으시라는 거예요. 7조 2,700억 원 매출이지만 영업 손실이 530억입니다. 영업 손실이.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게 SSG닷컴이잖아요. 네. SSG닷컴은 2분기 매출이 4,270억이고요. 그리고 영업 손실이 183억입니다. 손실이 나고 있고요. G마켓도 같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쿠팡도 뭐 신선식품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이커머스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G마켓까지 비교해 보면 G마켓도 2분기 매출은 2,925억 원인데 영업 손실 113억 원. 그러면 SSG랑 G마켓 두 개 합쳐도 매출은 7천억에 300억 손실 이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쿠팡은 지금 8조 원의 한 영업이익률 6% 넘게 나왔거든요 이번에. 네. 근데 그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그 유통기업들을 보면 매출이 높으면 적자이거나 아직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적자이거나 아니면 아예 매출 자체가 줄어들었거나 그런 상태니까 사실 쿠팡의 사업과 그리고 다른 유통기업들의 사업을 비교해 보면 사실 좀 쿠팡이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이 정도를 너무 볼 수 있을 좋은데요? 것 같아요. 못 따라가는 게 있는 것 같아. 뭘요?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왠지 이제 나는 기대가 쓰기 뭔가 좀 한 방 해줄 것 같다. 네. 그때 막 공효진이랑 맞아요. 공유랑 광고하면서 안 돼, 안 돼. 막 사용도 막 많이 하고 그러는데 뭔가 노하우가 뭐가 있는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론상으로 보면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자기 물건 사가지고 빨리 배송해준다? 그거 어렵지 않을 것 같잖아. 네. 전국에 이마트 유통망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이마트에만 하더라도 그 물류창고 역할을 할 수 있고 신선식품도 할 수 있고 거기 이마트 배송차가 배송하면 되는데 네. 이걸 왜 못할까 했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 못 쫓아. 그 얼마 전에 1분기였었나요? 작년 3분기였었나요? 이게 있었어요. 그 한때 신선식품이 되게 인기. 지금도 신선식품 많이 인기잖아요. 마켓컬리. 컬리도 사실 컬세권도 있잖아요. 네, 새벽 배송. 컬리 새벽 배송 되는데. 근데 컬리가 이제 컬리가 내세우고 있는 장점은 풀 콜드 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우리들의 그 물류 체인은 신선식품이니까 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온으로 운송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럼 결국 냉동 물류 창고가 필요하고 냉동 탑차가 필요하겠죠. 이것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작년 3분기에 김범석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콜드체인 필요 없다 그랬어요. 물류의 효율과 통합을 통해서 콜드체인 없이도 우리는 신선식품 배송 가능하다 그랬어요. 거기 무슨 이렇게 어떻게 아이스박스 하지? 같은 네. 거에 배송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는 그 노하우가 뭔진 모르지만 그러니까 물류라는 그 산업에서 한 10년 넘게 노하우를 쌓아오다 보니까 신선식품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싼 그 냉동 물류 창고, 냉동 탑차 없이도 이게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도대체 뭐지 이게? 뭐지? 뭔진 모르겠지만 물류라는 게 노하우와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되게 보여줬던 그런 되게 극명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 하나 더 보시면 네. 이거는 이제 유로모니터에서 집계한 왼쪽에 있는 건 2019년 자료고요. 오른쪽에 네. 있는 건 2022년 자료인데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8위에 보면 롯데그룹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탑 100 유통기업들을 나열해 놓은 건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롯데가 8위, 그다음에 신세계가 10위였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와 보시면 신세계가 8위가 됐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세계는 제가 이거 매출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 신세계 그룹만이 아니라 범신세계 가를 포함하는 겁니다. 백화점이랑 다? 그걸 봤는데 아까 비교해봤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분기에 이마트랑 신세계가 합쳐서 한 9조 정도 했고 그다음에 이번 분기에 쿠팡이 한 8조 정도 했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서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어쩌면 여기 110위권 위에 쿠팡이 올라올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제가 이걸 시계열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유통산업의 구조와 선두주자가 좀 바뀌고 있는 느낌이 확실히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다음 번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저길로 넘어갈게요.
재밌는 거. 해외. 네, 해외 한번 가시죠. 요즘에 알리에서는 마동석 형님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사기꾼이 많아서 자꾸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서 그 마동석 형님의 프로필로 이제 해놓으면 사기를 잘 못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피셜입니까 이거? 아니죠. 아니, 그런 썰이 있다는 거죠. 그런 썰이 도대체 있더라. 왜 알리에서 마동석을 모델로 썼을까 이런 재밌네. 썰이 있는데 너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알리의 모델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알리는 이제 알리바바 그룹의 해외 직구 플랫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테무라는 것도 있어요. 테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무. 네. 태무는 테무 아마 처음 왼쪽 상단에 중국. 이 네모난 주황색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못 보셨어요? 이거 가끔 나오는데 그 테무는 뭐냐면 핀토토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고 핀도더, 네. 이 두 개 다 어떤 식이냐면 최대 90% 할인 그리고 테무의 경우에는 90일 이내 무료 반품 이런 걸 내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데 그 뭐죠? 해외 직구 네, 해외 직구인데 무료 반품? 무료 반품. 와. 이거 여기 유튜브 컨텐츠 보면 세탁기 5달러에 샀다는 그런 것도 맞아요. 5달러에 세탁기 샀다 리뷰 영상이 있어요. 네, 네. 지금 이게 보시면 화면 보시면 뭐 바지도 14,000원. 그리고 뭡니까 이거 쿠션 같은 거? 쿠션 뭐 9,200원. 어. 양말 6쌍에 4,800원. 소파 커버 네. 9,200원이네요. 그 차이슨 이거 다이슨 아니겠죠? 차이슨이겠죠. 차이슨이겠죠? 다이슨 V7인데 잠깐만. 다이슨 V7 35,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거니까 지금 사용자는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면 2022년 8월에 등장을 했는데 올해 7월에 국내 시장에 상륙을 했고 요거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제가 어젯밤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인기 앱이 뭐지라고 해서 봤는데 자 화면 다시 한번 보세요. 네. 1등이 A-고 2등이 테무예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제가 그냥 캡처한 거예요. 혹시 어젯밤에 제가 이거 작성하면서 뭐가 1등인지 보니까 2등이 테무, 4등이 알립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용자도 테무는 지난 8월에 52만 명에서 9월에 170만 명, 한 달 새에 3배. 우리나라에서. 네, 그리고 알리는 2020년 9월에 152만 명에서 지금 지난 9월에 올해 9월에 545만 명. 이것도 3.6배.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가품 이슈가 좀 있어요. 아까 그 다이슨 보셨잖아요. 다이슨을 저기에 뭐 골프 드라이버 네. 우리나라에서 정품 가격 80만 원 하는 거 뭐 25,000원에 팔더라고. 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군요. 가품 이슈가 있고 그리고 사기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기서 뭐 3,000원, 4,000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기 당하는 셈 치고 사볼까? 라는 심리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사용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업계에서는 좀 보고 있기도 합니다. 배송비도 또 무료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길 배송은 아니고 어차피 해외 직구니까 많이 걸리긴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직접 직구하는 것보다는 좀 적게 걸린다 해서 한 4, 5일 정도 걸린다. 뭐 그 정도의 마케팅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채팅창에 센티넬님께서 네. 테무랑 알리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하시는데 테무는 핀토토에서 만든 거, 알리는 알리바바에서 그럼 똑같은 건데 경쟁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해야 돼? 뭐 지마켓이랑 11번가랑 다른 거랑 똑같은 같은 내용. 네네. 경쟁사네요. 네, 그렇죠. 거의 똑같은 시스템에. 중국의 직구 플랫폼. 오케이. 근데 이게 사실 난 이게 11번 알리는 네. 구매 버튼이 잘 안 눌러지더라고. 너무 싸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가짜고 막 그럴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잘 못 사겠더라고. 알리는 약간 그런 시기 지나지 않았어요, 좀?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다 올라와 있다니까. 오. G430 25,000원이니까. 아니 2015년에 네. 알리에서 약간 그렇게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가 보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도덕성 문제가 뭐 하여튼 그 문제가 너무 큰 거야. 뭐 단속해야지. 국민 감정은 모르겠고. 자, 그래서 업계분들하고 취재를 해보니까 얘네 왜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있어요?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호기심, 지금은 호기심 차원인 것 같다. 물론 지금 호기심이니까 뭐 쿠팡은 계속 될 거고 알리템은 안 되면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유저들을 모아서 플랫폼이 커다란 플랫폼과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그 유저를 갖고 다른 사업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를 우리가 단정짓진 못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사기 당할 것도 감안해도 싸니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유통업계 계시는 분들의 좀 의견인 것 같고요. 속는 셈 마케팅. 속는 하나 더 있는데 큐텐인데요. 이 큐텐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이죠. 일본인데 사실 그 창업자는 우리나라 분입니다. 아, 손정희 회장님? 아니요, 예, 그 G마켓 창업자인데요. 대단하다. 구영배 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 네. 영님이구나. 잘 아니? 아는 분이세요? 아니 지금 들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인터넷 쇼핑을 몰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냐면 자꾸 쇼핑 그 플랫폼들을 인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티켓몬스터, 인터파크 커머스, 위메프 이걸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업계에서 들리는 얘기가 큐텐이 11번가의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시도한다는 썰이 자꾸 들리고 있어요. 사실 진위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업계 지금 제가 거기 전화해도 확인은 안 해주고 있긴 한데 근데 만약에 그 정말 11번가를 인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한번 표 보시죠. 네. 지금 인터파크 커머스가 점유율 0.47%, 위메프가 1.6%, 티몬이 2.53%잖아요. 세 개 기업 합쳐도 점유율은 5%가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거 그냥 가정인데 네. 11번과 7%의 점유율을 합치면 한 12% 정도 되죠. 그러면 그 큐텐이라고 하는 업체가 단번에 이제 한 3위 업체로 뛰어오를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업계분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이거 뛰어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사실 근데 우리가 쿠팡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그냥 쿠팡이 좋아서 네이버가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 쓰는 거라기보다는 네이버도 네이버 페이가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쇼핑을 함으로써 내가 요즘에 배송도 빨라졌잖아요. 다음 날 이길 배송도 받을 수 있고 쿠팡도 마찬가지로 쿠팡도 이츠도 하는데 플레이도 보고 하는 가운데 커머스도 괜찮네 하면서 사용하는 것과 포인트도 거기 다 쌓이니까. 네, 그렇죠. 포인트도 거기 다 쌓이는 것과 얘네가 이론적으로 12%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서 실제 매출을 올리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들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11번가에서 슈팅 배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슈팅 배송을 인터파크 커머스가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슈팅 배송을 위메프가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물류를 합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업계에서 좀 하셔서 물론 반연대 그러니까 반 쿠팡 연대 반 네이버 연대로 이런 합치려는 합종 연행하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게 진짜 그러면 대응할 수 있을지는 현재 단계에서는 좀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수국님이 큐텐 정말 일본에서 유명한가요?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건 아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혹시 아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일본 상황이니까. 네, 큐텐 그러면 자체를 본 거예요. 오케이 질문 하나 더. 네. 아까 방금 표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파이그래프 아까 네. 예. 요게 지금 요 상태로만 보니까 저렇게 쫙 나눠져 있는데 네. 추세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쿠팡하고 네이버 쇼핑이 다 먹는 추세로 가는 거예요? 추세요? 네. 일단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쿠팡이 네이버보다 약간 적었었어요. 근데 이제 쿠팡이 좀 높아진 건 사실인데 근데 이거 되게 좀 통계 집계하고 통계 보는데 약간 좀 착시? 조심할 필요는 많이 있습니다. 왜요? 네, 왜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는 이커머스만이잖아요. 네이버가 신선식품을 하거나 네. 그렇죠? 네이버가 뭐 쿠팡은 또 저걸 해요. 로켓 그로스라고 해서 오픈마켓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비교할 거냐? 서로 이제 영역이 다르죠. 쿠팡은 자기네 거 서로 다른 영역. 그러니까 물류도 해요. 그러니까 쿠팡이 지금 물류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이버는 사실 물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커머스로 이제 어떻게 좀 이커머스라는 좀 되게 좁은 범위에서 비교해 보면 이 순위가 맞긴 맞아요. 근데 사실 이 순위를 무조건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렇네. 조금 이게 분류하기가 되게 어렵긴 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쿠팡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인 거고 어떻게 집계하는지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알리테모, 큐텐 이렇게 좀 비교를 해드렸고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조금 더 국내 시장
네, 국내 시장. 국내 시장. 국내 시장에서의 일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부러 마지막으로 뺀 게 좀 오래된 이슈이긴 해서 그래요. 햇반 전쟁이 있었던 거 아시죠? 네. 쿠팡에서 네, 그쵸. 햇반 가격 낮춰라. 네. 우린 못 낮춘다. 네. 그럼 우리 오뚜기와 판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CJ가 햇반을 뺐었어요. 네. 그래서 그 쿠팡에서는 햇반을 못 샀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중소기업들 햇반들 많이 팔렸다고 이제 보도자료 이제 대대적으로 내서 그 CJ 햇반 아니어도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쿠팡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있네요. 예, 다시 살 수 있어요. 네. 누가 이긴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CJ가 졌지. 어쨌든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좀 그래요. 결국은 그래도 팔려면 CJ도 이제 쿠팡에 들어가야 되겠다 판단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유통사구나. 플랫폼을 이길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그리고 지금 화장품 전쟁도 진행되고 있고. 화장품 전쟁은 뭐예요? 뭐. 쿠팡에서 화장 팔아요? 그 공정위 쿠팡에서도 화장품을 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겠구나. 그 올리브영이 네. 그러니까 쿠팡의 주장입니다. 네. 쿠팡이 공정위에 올리브영을 신고했는데 네. 그 이유를 보니까 올리브영에 입점하는 업체들에게 쿠팡에 물건 납품할 거면 우리 당신들 매대 줄일 겁니다. 아니면 물건 뺄 겁니다라고 했다는 게 쿠팡의 주장이에요. 플랫폼 싸움.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로 좀 싸우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거 또 공정위에서 지금 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좀 싸우고 있는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물류 창고라든지 그리고 그 콜드 체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면은 지금 물류 창고도 위기가 되게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 물류 창고가 원래는 굉장히 뜨거운 투자처였었잖아요. 그렇죠.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도 나도 새벽 배송, 나도 이길 배송, 나도 당일 배송 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물류 창고에 투자를 했었어요. 지금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그 얼마 전에 현대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투자 회사죠. 투자 회사랑 오뚜기 물류랑 지금 좀 싸우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뭐 때문에 소송이? 네. 네. 현대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과 오뚜기 물류 서비스가 지금 경기도 파주 물류센터를 두고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발단이 뭐냐면 준공 지연인데 현대 인베스트먼트가 그 원래 이번 말까지 이제 물류센터의 준공을 완료하겠다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좀 원자재 가격 높아지고 있고 막 이러면서 준공이 좀 지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뚜기가 너희 이거 준공 지연되면 우리가 그동안 입는 손해가 얼마야. 나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래서 거죠. 그랬더니 현대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쏟아 부은 돈이 얼마인데 그것도 어차피 PF 대출 받았을 거잖아요. 네. PF 대출 받아서 지금 이거 해갖고 들어와야 이제 그 돈을 다 메꿀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현대 인베스트먼트는 임차 확약서 쓰지 않았냐? 너 들어온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왜 안 들어와? 하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는 거는 만약에 물류 창고가 이제 분양도 되고 이제 그 뭐 이제 입주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다. 다들 이제 물류 창고의 공급 과잉. 왜냐면 그때 계약했을 당시는 분명히 굉장히 높은 임대료로 계약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임대료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공실률도 집계함대에 따르면 그 한 30% 정도 된다고 해요. 공실률이. 그러니까 지금 와서 굳이 그 덤터기를 우리가 쓰고 싶지 않다는 심리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물류 창고 근데 이제 쿠팡의 경우에는 물류 창고 돌려서 빠르게 이제 배송하고 그걸로 이제 락인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다른 업체들은 지금 그 물류는 그만큼 안 되는데 물류 창고 투자할 만한 고금리 상황에 좋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금 그 공급 과잉이니까 굳이 여기다 투자할 여력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그렇게 다른 유통업체들에게 쿠팡의 물류 시스템을 아주 뭐 역전이나 따라갈 만한 좋은 상황을 제공해주고 있지 못하는 거죠. 쿠팡이 더 낫다. 앞으로 쿠팡 사실- 천하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든 상황은 변합니다. 우리가 롯데가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네이버도 지금 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네. 유통업계 중엔 쿠팡 1등.
현재 유통업계 중에 노하우나 이런 거 봤을 때 쿠팡이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건 것 같습니다. 맞다. 쿠팡이 그 방향성이 좋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네. 플랫폼을 먹으려고 이재용이래. 그 저기 누구냐 정용진도 사실 그 트라이는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야구장이나 뭐 이런 걸 사가지고 복합 문화센터로 생활 안에 스며들어서 거기서 유통과 물류를 꿰야겠다라는 네. 그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그거를 실현시킬 그 능력이 없었던 거지 탤런트가. 근데 쿠팡도 쿠팡 플레이 잘 되잖아요. 네. 쿠팡 이츠 잘 되잖아요. 그럼 지금 뭐 이거 물류도 굉장히 잘 되고 하니까 여러 면에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물류의 그 영역이 쿠팡이 되게 넓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투자할 수 있는 사람과 투자하기 어려운 사람이 구분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유통기업들과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잉여 현금을 만들고 있는 쿠팡과는 약간 지금도 출발선이 약간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결국은 돈 가진 놈들이 다 위너 테이크스 올. 헤쳐먹는 그거 다 그렇잖아. 아마존이 미국에서도 그냥 다 했고 다 그렇게 되는 거지. 돈 많고 그래서 플랫폼 확장하고 하면 남들 죽이거나 인수하거나 그러면서 커가는 그런 오케이. 세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유통업계에도 저는 아예 이런 데는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유통업계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정말 많은 일. 와, 네. 재밌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주호 기자님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네. 저는 이제 이주호 기자님이랑 저녁에 이따 저 만나요. 여기 오늘 몇 시에 온지 아세요? 오셨어요? 아침 9시 반에 왔어요.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일단 10시 40분까지 계셔야 됩니다. 이따가 열쇠 우리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주호 기자님과 또 그래 박 팀장 네. 형님이랑 또 최파고 형님이랑 박하윤 씨랑 네. 이렇게 5명에서 뭐 이렇게 많이 나와. MC 데이 글로벌 라이브 MC 데이가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녁 근데 9시. 너는 MC 데이니까 MC가 나와야죠. 전 그럼 뭡니까 제가? 저 뭐 전문가입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따가 9시 MC 데이에 우리 이주호 기자님은 뵙도록 하고 오늘 심층 인터뷰 3프로TV 이주호 기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C 데이 약간 안 불러서 좀 서운하신가 보다. 그럼 나는 안 불렀네. 그 말 잘하세요. 뭐 급 떨어지는 사람은 안 부른다. 그게 아니라 40대 언더로만 좀 뿌렸습니다. 죄송해요. 40대 언더로만 좀 뿌려봤어요. 40대 언더. 젊은 느낌을. 위까지 다 얘기가 된 겁니다. 40대 넘어가면 밤에 잠을 일찍 자기 때문에 밤잠이 많아져서 전 자러 가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 MC데이 계속 뭐 번갈아가면서 할 거니까 그때 또 나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따가 9시에 다시 여러분을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박지영 차장님과 저는 또 다음 주 금요일 라이브에 이렇게 듀오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주말에 전략 많이 짜보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